휘리리! 안녕하세요. 우주청소의 파람입니다. 오늘은 외국계 호텔에서 호텔리어를 하고 있는 혜선 씨를 모셨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국계 호텔 브랜드에서 호텔리어로 재직 중인 23살 장혜선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혜선 씨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어학,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 자격증 중에서도 이제 바리스타 3종 세트, 바리스타, 바텐더, 소믈리에. 네. 이 세 개 중에 하나. 네. 그 다음에는 뭐 또 있나요? 그 다음 거에는 이제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도만? 네, 이 정도만 있어도 땡큐고, 네. 나중에 서류 작업할 일도 많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엑셀이나 컴화일 정도는 필요하긴 해요. 아무래도 엑셀하고 컴활 정도? 네, 업무가 있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페이퍼 잡이라고 하는데 네. 사무를 보려면은 그 정도 기본은 어느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호텔이나 아니면은 관광 쪽 네. 학과에 있는 학생 신분 있잖아요. 네. 학생 신분에서 학생 신분인 시청자들에게 이런 걸 해라, 이런 걸 준비해라 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내가 학생 신분을 겪어보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도 저희 호텔에 실습생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실습생들을 지금 그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보자면 대부분이 알바나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기회가 되시면 그냥 어떤 호텔이든 좋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호텔 알바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진짜 못하겠으면 웨딩홀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그게 있고 없고 차이가 생각보다 크고 그 선배들 입장에서도 약간 이번 실습생들은 다 호텔에서 일 안 해봤대, 여기가 처음이래 이러면은 조금 다들 앞으로 가르칠 게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업무가 이해도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알바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나는 알바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걸 배우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실습 기회 잡으셔서 실습을 꼭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정부랑 네. 하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고 하는데 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맘때쯤에 이미 이제 교육을 끝내고 실습에 들어가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혹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매년 보통 관광과가 있는 학교면은 학과 사무실로 공무원이 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련 공문이 왔는지 학과 조교님께 꼭 확인해보고, 없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은 딱 말씀해 주실 거는 알바를 해라. 네, 그렇죠. 네.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학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학은 계속 꾸준하게 해라. 어학은 진짜 학교 다니면서 꾸준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요. 왜냐면 막판에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영어 기본적인 게 없는데 갑자기 토익을 치려고 하면은 또 갑자기 느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하루아침에 막 700점, 800점, 900점 나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시간 날 때 꼭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력서랑 자소서는 미리미리 써두는 게 중요합니다. 공고 떴을 때 바로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첨삭을 해놓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갑자기 떴을 때 당황하지 않고 서류를 바로 넣을 수 있어요. 막 서류 마감이 일주일 남았는데? 이러면은 일주일 안에 다 써서 그것도 막 교수님한테 첨삭해달라고 하고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미리미리 자소서, 그다음에 이력서 써놓으시고, 영어 자기소개서랑 이제 영어 자기소개서까지는 보통 많이 안 본데 영어로 자기소개 할 수 있는 정도 연습 미리 해두시고, 제2외국어가 되는 친구들은 이제 또 제2외국어도 미리 연습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외국계 호텔에서 일하고 계신데 네. 국내 호텔에서 일할 때와 네. 일하고자 할 때와 네. 그리고 외국계 호텔에서 일하고자 할 때 준비할 게 다른가요? 아니요, 거의 면접에서 이제 최종까지 가는 그것 똑같고, 인턴에서 전환하는 과정도 거의 비슷하고 거의 차이점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랑 이제 저 일하는 외국계 같은 것도, 외국계라 해도 전 직원이 외국인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한국인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입사할 때 시스템이 한국에 있는 회사랑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이전에 국내 호텔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따로따로 준비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똑같이 준비하되 그 회사에서 원하고자 하는 인재상을 좀 파악하시는 게 네. 좋고,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플렉시블한 인재를 많이 좋아합니다. 약간 좀 융통성 있는 사람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외국계하고 국내는 비슷하다. 네, 거의 비슷해요. 따로따로 준비하지 말고, 그렇다고 막 외국계는 영어를 더 중요시 여기고
뭐 국내는 좀 덜 중요시하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둘 다. 네, 둘 다 똑같이 중요시하게 똑같이 여기고 하니까. 오히려 따로따로 준비를 하는 게 시간적으로 낭비예요. 차라리 그냥 한 번에 준비를 하시고 이제 각 인재상. 회사에 맞는 인재상만 좀 잘 파악하시고 그 회사에서 나왔던 면접 질문들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졸업 전에 그 호텔리어 외국계 호텔에 취직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2개월 만에 그러니까 내가 호텔리어가 돼야겠다 해서 2개월 만에 그 호텔리어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자신만의 뭔가 꿀팁이라든가 뭔가 마지막으로 전할 뭔가 꿀팁이라 호텔리어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자신만의 꿀팁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그런 거 혹시 있으면은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중요한 거는 자격증 같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 어필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력서에 있어도 자기소개서에 있어도 면접에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는 읽고 나서 머리에서 휘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접에서 꼭 나는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이 자격증을 어떻게 써먹었고 그다음에 뭐 알바 같은 것도 이제 경험을 잘 살려서 얘기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제 후배들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막 호프집 이런 데서 일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이제 뭘 어떻게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포장하기 그죠, 힘든 네.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카페 알바나 아니면 이제 뭐 서비스 업무 막 당일 알바 이런 것도 좋으니까 그런 거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경험을 꼭 업무와 연관 지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카페에서 일했던 1년 8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네. 이제 그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커피를 어떻게 팔면 좋을지를 많이 연구를 했고, 이 부분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늘었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꼬리 질문으로 한 2개 정도 커피 관련된 질문 받았고, 기본적인 커피 지식을 여쭤보셨던 거라서 자신 있게 답을 드렸고 네. 그 대답을 되게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본인이 강점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 꼭 말씀 잘 할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내가 왜 이 업무에 이 자격증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거 꼭 잘 정리해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 끈기랑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끈기와 열정이요. 네. 왜냐면 이거는 조금 제 나이 때보다는 제 위에 한참 위에 나이 때 저희 아버지 정도쯤 공감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정말 진짜 저도 요즘 애들이지만 끈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애들이. 네네. 네. 왜냐면 이제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땐 핸드폰 이런 거 많이 하고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많이 만지고 책에서 찾을 수 있었던 거를 요즘에는 이제 타자 몇 번 치면은 검색해서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지금 일하는 친구들 보면은 끈기가 너무 없다. 끈기가 그러니까 없다. 힘든 일인 거 솔직히 희망하는 학생들 다 알아요. 막 호텔리어든 승무원이든 관련된 그 서비스 직업들 몸과 마음이 다 힘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입사를 하거든요, 분명. 근데 솔직히 그걸 버티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학생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끈기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열정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안 힘든 일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남의 돈 벌어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진짜 알바를 조금이라도 오래 해보고 막 알바로 2잡, 3잡 해본 친구들은 제 말에 엄청나게 공감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거 쉽지 않다는 거.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바를 아예 안 해본 친구랑 해본 친구랑 끈기도 다르고 열정도 그것도 달라요. 달라요. 네. 그리고 알바를 추천하시는 네, 거예요. 알바를 해본 친구들은 어떻게 일을 배우면 좋을지 어느 정도 좀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막 뭘 모르면은 자기가 먼저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확인을 받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손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컨택을 해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으면은 이제 선배들은 계속 어쩔 수 없이 손님에게 맘대로 컨택하지 말아라. 일단 나에게 와서 상황을 전달해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뭔가 열정이 많은 친구들이면은 먼저 질문을 하고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있는데 열정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메뉴나 이런 거 이제 본인이 일하는 네. 업장에서 뭘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숙지가 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이제 회사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걸 되게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는 본인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 못하고 나는 퇴근했는데 내가 왜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인드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업무에 적응하고 업무를 잘 할 수 있으려면 그런 노력 정도는 솔직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이고, 사회에 나오기 전까지 솔직히 사회 초년생이 되기 전까지 전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솔직히 그랬고, 약간 학교 끝났는데 공부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죠, 내가 그죠. 왜 회사 끝나고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회사는 본인이 그 합당한 업무를 해서 돈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까지는 솔직히 해야 돼요. 근데 그 업무를 본인 노력 때문에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숙지하고, 좀 꼰대 같은 소리긴 하지만 젊은 꼰대네. 아니 근데 실제로 맞아요. 그 업무 하면서 진짜 느끼는 네, 거를 그대로 맞아요. 말씀드리는 거라.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입사했다가 금방 그만두는 경우도 많나요? 네, 맞아요. 한 3일 맞아요. 만에 연락도 없이 잠수 이별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약간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힘들고 지치는 거 다 이해되고, 본인의 선배님들도 상사분들도 다 그런 시절 겪었어요. 근데도 지금까지 잘 버텨내신 분들이고요. 이 분야에서 누구보다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 선배님들과 상사분의 말씀을 꼭 새겨들어야 되고, 회사는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메뉴를 외웠는지 업장 그 영업시간을 외웠는지 이런 걸 일일이 확인해줄 의무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숙지해야 되고,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걸 진짜 누가 하나하나 쪽지 시험 볼게요. 이거 알아요? 그렇죠. 이거 몰라요? 이렇게 확인해줄 겨를 없어요. 진짜 여러분은 돈을 벌러 나온 입장이지 무언가를 가르침을 받으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 딱히 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만 지켜도 충분히 신입사원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고,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한 2년 차밖에 네. 안 됐지만, 그래도 한 2년, 3년, 첫 직장은 3년까지라고 하잖아요. 네. 이 정도는 충분히 다닐 수 있는 튼튼한 밑발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면접에서 네.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썼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네. 어필을 해라. 네. 그리고 알바를 한번 해라. 네. 그리고 제대로 호프집 알바, 술집 알바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뭐 깔페 알바나 그렇게 네. 면접에서 좀 어필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알바를 해라. 네, 맞아요. 그리고 끈기와 열정을 가져라. 네, 맞아요. 약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취준생 여러분들도 명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딱히 호텔리어를 목표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어느 사회인을 꿈꾼다면은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우리 주변의 청춘을 소개합니다. 우주청소에 출연하고 싶으신 분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사연을 적어서 인스타 DM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리릭! 그럼 처음에는 와인 소믈리에가 되고 싶다 이런 와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었지만 네, 맞아요. 업무상 와인을 다루게 되면서 와인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해보니까 되게 재미도 있고 네, 그리고 맞아요. 칭찬도 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맞아요. 소믈리에라는 목표를 잡으신 거죠. 네, 맞아요. 여기 직장을 다니면서